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이너뷰티풀 라이프 신약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매일봄약국 대표 약사로 있는 신지연 약사입니다. 자꾸 먹어야 될 약이 늘어나는 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시니어분들이 네. 많은 종류의 약을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물론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게 약물의 부작용을 간과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어떤 증상이 생겨서 약물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부작용이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덕분에 새로운 약이 또 처방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약에서 다시 새로운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또 그 부작용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약물이 또 처방이 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약이 늘어나게 맞아요. 되네요. 그러면서 약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순환에 반복되는 것을 연쇄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연쇄 처방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요. 스스로가 먹고 있는 약 전체를 의사, 약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치의와 주치 약사가 필요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연쇄 처방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신 67세 여성이 만성 가려움증으로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르신들 막 온몸이 가렵다고. 네. 만성 가려움으로 이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항알러지약을 또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 그러면 항우울제와 항알러지약은요. 둘 다 부작용으로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으로 마그밀이라는 게 처방 굉장히 많이 돼요. 이 마그밀이라는 약은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고 비교적 순하면서 부작용이 좀 적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처방 약제인데요. 이 마그밀이라는 약도 장기적으로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마그네슘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고마그네슘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마그네슘 혈증은요. 저혈압, 구토, 오심, 근력의 감소, 어지러움증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지러움증 때문에 또 아이고. 어지러움증 약이 처방이 됩니다. 약이 또 늘었네요. 그렇죠. 그럼 이 여성분은 벌써 항우울증 약 드시죠? 네. 알러지 약 드시죠? 변비 때문에 마그밀 드시죠? 그쵸. 그리고 어지러움증 약 드시죠? 그러니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어지러움증 약이 또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입마름과 같은 것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연쇄 처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단골 병원과 약국을 만드셔서 주치의와 주치 약사와의 주기적인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단골 병원이 아닌 병원을 가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의사에게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약들을 전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항을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 의사에게 알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약을 진료 보실 때는 말씀을 안 하셨다가 약국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이 처방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약을 먹고 있어요.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이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보고 해당 의사가 그 약을 고려를 해서 처방을 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처방약, 이런 약들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방약만 중요할까요? 아니죠.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선 의약품은요. 질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와 인정을 받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요, 치료와 개선보다는 예방과 완화를 목적으로 식약처가 특정 기능을 가진 동시에 안전성이 있다고 인증해준 식품을 말하고 대표적인 게 오메가3와 루테인입니다. 네. 그런데 건강식품은 조금 달라요. 이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하고 이걸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물음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영지버섯 환이라든지 밀사분말 이런 거 많이 드셨었죠. 아마 작년에 유행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과 네. 건강식품을 구별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 건강기능식품은요, 마크를 달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 보신 화면처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달고 나오거나 GMP라는 이런 인증 마크를 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붙이고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대신에 이걸 안전하게 관리를 했다는 해썹 인증 마크를 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의학사와 상의 없이 복용하셨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한창 열풍이었던 노니 주스가 네. 있죠. 네. 이 노니 주스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규제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규제 관련 이 법규가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잘 검출이 되고요. 이 불순물로 인해서 간 수치가 상승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또 글루코사민은 아까 관절 때문에 드신다고 네. 하셨죠.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스라는 성분과 뭐 아민이라는 성분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건데 이게 또 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당뇨병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되시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드시는 가장 많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 홍삼, 인삼인데요. 이 인삼은 혈액을 좀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응고 장애를 겪는 분들이 피해야 될 약재입니다. 이거 많이들 모르세요. 복용을 함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올바른 복용법이 따로 있는데 흔하게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실 때 흔하게 실수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눠 먹기입니다. 지인들 간에 약을 그렇게 나눠 드세요. 뭐 감기약 같은 거, 내가 지난번에 이 증상에 요 약을 먹었었는데 너 요 증상인데 나 집에 요 약 있으니까 먹을래? 이렇게 막 주시고 막 하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흔한 감기약만 하더라도요. 감기약 중에 어떤 성분 중 하나는 안압을 높여서 녹내장을 위험하게 한다던가 소변이 잘 안 나오게 한다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인 간, 가족 간이라도 약은 나눠 먹지 않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잘라 먹기. 아하. 유달리 제가 봐도 큰 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복용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막 잘라 먹거나 부숴 먹거나 하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약 제형 중에 서방형 제제라고 네. 기억나시죠? 이런 제제들은요. 임의로 잘라 드시게 되면 그 제형이 무너지면서 약물이 한꺼번에 방출이 되고 따라서 약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혹시 잘라 드시고 싶으시면 네. 약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중단하거나 빼고 먹기. 뭐 이거 너무 많이 하시죠. 네. 특히 항생제 경우에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빼고 드시면 균이 내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처방약은요. 필요가 없는데 처방하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처방하신 대로 꼭 끝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용법을 설명한 대로 먹지 않고 편한 대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실컷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집에 가셔서 약은 하루 3번 밥 먹고 먹어야지 이러면서 하루 2번 먹는 약인데도 하루 3번 먹고 다음에 오셔서 약이 모자라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당뇨 약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혹은
당뇨약을 드시고 1시간 이내에 밥을 드시지 않으면 저혈당의 위험이 높아지는 약들이 있어요. 따라서 약은요, 용법 용량대로 드시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을 많이 처방을 받아서 냉장고에 놓고 두고두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두통이 자주 생기니까 이만큼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먹어야지.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두고 먹으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꼭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런데 냉장고는 습기가 많고 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요, 냉장고에 보관하신다고 해서 보관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상온, 즉 25도 정도 되는 상온에 그냥 그늘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또 처방받은 약은 저희가 다 조제를 해서 이렇게 다 까놓은 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약의 효과를 100%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약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도 그래요? 근데 영양제는 보통 이렇게 까서 드시기에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약은 괜찮은데 조제약은 저희가 이미 다 까서 한 포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건 이미 공기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미 공기에 노출된 약은 3개월에서 6개월이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오메가3도 이렇게 그냥 통에 들어있는 약들 있죠. 네네. 그런 것들 막 그냥 먹다 안 먹다 하다 보면 막 1년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바르고는 그게 몇 년 이렇게 뒀다 또 바르고 그러거든요. 아까워서 그런 거는 연고도 6개월입니다. 아. 그리고 연고류는 자주 쓰실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6개월 이내라도 오랜만에 쓰실 때는 1cm가량 버려내시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에 접촉된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약물 보관의 기본 원칙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약물 보관의 기본 원칙은요, 상온, 즉 25도씨 이하의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냉장고 보관은요, 습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으로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상온에 보관하시면 되고, 그런데 냉장고에 꼭 보관하셔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외가 네. 있어요. 네. 첫 번째 예외는요, 오메가3 같은 그렇죠. 기름류예요. 맞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균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이런 유산균들은요, 상온에 잘못 보관하시게 되면 유산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냉장 보관 유산균들이 따로 있죠. 모든 유산균이 그런 건 아니고요. 냉장 보관 유산균들은 냉장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챙겨 먹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요, 이 그 노년층의 약물 오남용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르신 복약 수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 중에 핵심 요약 한번 이것만은 기억하자라는 걸 제가 4가지를 뽑아봤어요. 자, 첫 번째는 약의 용법 용량은 항상 준수한다. 네. 나눠 먹기, 잘라 먹기, 빼고 먹기 금지입니다. 그리고 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맞고 냉장 보관 아닙니다. 또 복용하시는 모든 약을 이렇게 메모를 해서 다니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연쇄 처방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치의와 주치약사를 만드는